국부펀드 좀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자산 5억 성공신대를 연다는 거야?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국부펀드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국부펀드에 투자해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했고 봤는데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고요. 싱가포르의 경우만 비슷한 사례를 하나 발견을 했었습니다. 와,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어떤 제도를 만들 때도 선진국의 사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국부펀드에 함께 자신의 자산,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하면 연 7%의 수익률을 통해서 국민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작년에 이미 국부펀드에서 40조를 인출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국가 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한 일이 있습니다. 또 이 각종 연기금의 손실도 막아서요. 연금 개혁,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연금 개혁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시간도 벌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드 코로나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드릴 텐데요.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다.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기금 10조를 마련하고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을 활용해서 120조의 신용대출을 만들고 연 1년에 1억의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뒷받침 든든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복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 이런 거를 30년 전 수서 비리를 보면서 알게 됐고 또 지금도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장동은 누구에겐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낳는 불공정의 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불문, 정관계 불문, 뭐 법조 불문, 언론 불문, 이건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 발본색원하자는 말씀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뭐 수사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뭐 계속해서 제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이 대장동 땅이 황금알을 낳았지만 그 황금이 소수의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에게 넘어가고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과 공익성은 좀 증발되어 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을 설계하고 주도했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공공성 관련해서 다른 데와 다르게 민간 개발과 다르게 어떤 공공성을 확보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주시죠. 예를 든다면 부산 LCT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한테 허가를 해줘가지고 모든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가졌죠. 나눠 가졌는데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대다수의 공공개발은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방공사들은 현재 법률상의 제한이라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근데 이 최소한 대장동 문제에 관한 한은 당초 예정된 이익의 70%, 그들이 1,800억, 우리가 이제 5,500억 이렇게 받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쪽이 좀 비율이 늘어났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그 예정된 수익의 5,500억 이상을 저희가 환수한 게 공공성이죠.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인 게 공공성이라고 주장하시면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다른 민간들이 할 수 있는 뭐 그냥 아파트 세우고 집 짓고 도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 지역이 여긴 되게 공익성이 있어. 여기는 되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좀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특이한 어떤 설계인데 이 설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지역 균형 개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게 있었느냐는 말씀. 그러니까 제 성남시 중요 과제 중에 본시가지의 1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게 10년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거는 성남의 다른 땅이고 저는 대장동. 이게 이제 그 대장동이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말은 좀 하게 하고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이쪽에 공공 사업을 하는 게 최고의 공공성이고요. 대장동 구역 내에서 어떤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예를 들면 거기에 공원도 만드는 것이고 필요한 이런 기반 시설도 확충하는 것이고 또 주변도 정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좋은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공급 목표도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다 민간들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다시 성남시장 다시 되시면 똑같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거 좀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져오신 완전 공공개발에 담겨져 있는 이 지역 균형 개발,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것이 공원 만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공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민주당의 그 대선 경선 토론 결과로 사회적인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개발 네. 그리고 이런 그 지역개발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건 뭐 누군가의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으로 네. 누군가의 딸에게 헐값 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방치해두지 말고 네. 이후에는 그 지역을 개발했다 이러면 그 지역의 어떤 공공성 뭐 다른 데서는 조금 기피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먼저 유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네. 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제가 지난번 그 전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본선 가면 좀 아슬아슬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만 다르면 갈라서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모든 민주당의 이런 방향과 정강에 공감하는 사람들, 세력들 다 좀 합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냥 우리 경선 원팀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 원팀 이거를 좀 해보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낙연 후보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때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도 한번 우리가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저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 주도로 재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사실 다수파 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수파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으로의 대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최대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아마 이거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는 구조이긴 한데요.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우리 두 분 중에 후보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통합 추진해 주셔서 네. 반드시 대선을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